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커피를 마셔도 피곤함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거나 늘 몸이 무겁고 염증 수치가 높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경우요. 나이 들어서 그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 탓일까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우리 몸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피로, 통증, 지방간, 혈압 상승, 당뇨, 면역 저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대부분의 병은 작지만 위험한 바로 이 염증 불씨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불씨는 왜 생기는 걸까? 누가 이 염증의 기름을 붓고 있을까? 오늘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혀진 만성염증 발생 원인 최상위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건강의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한 번에 달려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가장 빠르게 유발하는 음식들은 뭘까요? 바로 설탕, 정제 탄수화물, 튀긴 음식, 가공육입니다. 염증 3대 악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드립니다. 하루에 설탕을 몇 번 드시나요? 빵, 떡, 라면, 과자 먹는 빈도는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차례 염증성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설탕과 흰 밀가루, 라면, 떡,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고 곧바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해 마치 비상 상황처럼 반응하며 IL6, TNF-알파 같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식습관성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반복되면 전신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은 어떨까요? 도너츠, 튀김, 어묵볶음, 치킨처럼 기름에 오래 노출되는 음식에는 트랜스지방이 생기기 쉬운데 트랜스지방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지방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염증 촉진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자극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려 전신 염증을 촉발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에는 니트로소아민 등 여러 염증성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과 대장염증에 매우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가공육을 염증 유발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염증은 빠르게 내려갑니다. 하루 3번 중 한 끼는 잡곡이나 현미로 드시고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1번 이하로 줄여보세요. 소시지와 햄은 가능하면 반찬에서 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음료 대신 물 또는 보이차, 옥수수차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몸속 염증을 크게 낮춥니다. 만성염증을 빠르게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잘 주무시나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두 가지는 염증의 숨은 공범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단기간이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이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될 때입니다.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심장병, 치매, 당뇨의 위험까지 커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은 혈액 안의 CRP와 IL6 같은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의학 연구가 매우 많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잠이 곧 염증 조절 능력입니다. 중장년 이후 수면이 얕아지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지만 잠을 무시하는 습관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년 이후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근본, 토대가 된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30분만 내려놓고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 그리고 저녁엔 너무 늦게 카페인을 피하고 컴컴한 방에서 주무시는 것. 이 소소한 습관들의 염증 감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만성염증을 빠르게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배만 좀 나왔지, 뭐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복부 비만이 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장지방은 TNF-알파, IL6, 렙틴 같은 염증성 물질을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분비하며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생산하는 염증 공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은 분들은 혈액 염증 지표가 항상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내장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먹는 건 똑같은데 배만 점점 나오는 느낌. 이건 호르몬 변화와 활동량 감소, 그리고 식습관의 조합에서 비롯된 내장지방 증가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내장지방은 빠르게 쌓이지만 또 빠르게 줄어드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염증 수치가 내려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도 내장지방 억제 효과가 보고될 정도입니다.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려보십시오. 운동을 거의 안 하시더라도 식사 후 10분 걷기, 하루 7,000보에서 8,000보 걷기.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확실히 내장지방은 줄어듭니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하가 건강 기준입니다. 만성염증을 빠르게 유발하는 네 번째 원인은 장 건강 악화입니다.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약해지면 전신염증도 쉽게 올라갑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며 장벽이 약해져 작은 독소가 혈액 속으로 새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전신성 만성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흔히 장누수, 영어로는 리키 거트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은 독소를 처리하느라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해균을 늘리는 대표 요인은 가공식품, 과음, 항생제 남용,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이 5가지가 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발효식품을 얼마나 드셨나요? 제철 채소를 꾸준히 드시고 플레인 요거트나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폭음 및 과음은 위장벽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원인이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폭식 또한 위장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습관입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이 장 건강 회복에 가장 빠르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5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염증성 단백질이 몸에 쉽게 쌓이게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걸어도 CRP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과격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가벼운 활동이 몸속 염증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하루 7,000보에서 8,000보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1, 2층은 계단 이용하기. 오래 앉아 있다면 한두 시간마다 2, 3분씩 움직여주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염증을 잡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5가지 만성 염증을 키우는 생활 습관의 원인, 사실 모두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염증을 낮추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 수면의 질, 장 건강 챙기기,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작은 움직임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만 관리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처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으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인 중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